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우신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겸손함과 야망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보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항상 한국 팬들에게 겸손하고 착한 이미지가 있는 손흥민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 있는 것도 그렇고 야망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질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영국에서 현재 손흥민이 예전에 자신의 포부를 밝힌 에피소드를 공개해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스퍼스웹에 따르면 저널리스트 폴 브라운이 손흥민의 감춰진 야망에 대해서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여름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손흥민의 행보에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손흥민의 행보라고 하면 토트넘에 나와서 캡틴 완장을 차고 팀 전체의 책임감을 떠안고 주 득점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손흥민의 행보를 예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손흥민이 폴 브라운에게 엄청난 포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한때 자신에게 발롱도르를 받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에피소드를 전해줬습니다. 이 발롱도르라 세계 1위 선수가 받는 그 영광의 트로피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는 않는데요. 이 대부분의 토트넘 선수단과 마찬가지로 손흥민은 지난 시즌 잊혀진 시즌을 보냈고 나중에는 시즌 대부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죠.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에게 주장 완장을 건네받은 이후 눈에 띄게 더 목소리를 높여 리더십 책임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브라운은 손흥민이 어떻게 대범했는지 전혀 놀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한국인이 큰 야망을 품고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거나 손흥민이 발롱도르를 타서 나라의 위상을 드높인다라? 진짜 우승 트로피보다 발롱도르 트로피를 개인적으로 더 원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승을 해야 발롱도르를 주겠죠. 그리고 손흥민의 이번 시즌 원톱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을 받은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정말 놀라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그는 여전히 케인이 있을 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주장 완장을 차고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그 속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그는 토트넘의 드레싱룸에서 항상 매우 존경받을 사람이고 그는 정말 추진력이 있고 야심적이다. 그는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고 행복하고 웃는 캐릭터다. 주변 사람들이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그가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 손흥민은 언젠가 발롱도르를 받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수준의 자질뿐만이 아니라 겸손함과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 때문에 토트넘 팀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스퍼스의 드레싱룸에서 토트넘 선수단은 손흥민 덕에 꽤 행복한 것으로 변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발롱도르 받고 싶다는 인터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기쁩니다. 적어도 손흥민 선수가 안주하는데 만족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야망이 큰 선수라는 증명인 셈이니까요. 최근 손흥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토트넘이 이번 시즌 탑4에 머무는 것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야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버튼전 결승골을 넣은 손흥민은 경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 선수 생활 내내 골을 넣기 위해 노력했다. 감독님이 나를 어느 포지션에 기용하는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왼쪽에서 뛸 때도 최대한 팀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팀을 위해 뛰는 것이 좋다. 4위에 진입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4위 안에 진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그건 우승을 노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항상 겸손하지만 마음속에는 승부욕과 야망이 가득한 상남자입니다. 사실 손흥민은 발롱도르 후보에만 2번이나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2019년 발롱도르 후보 30인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증명을 했죠. 당시 손흥민은 22위를 차지하면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2022년 발롱도르에서 11위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아인 최초로 탑 20의 벽을 넘어서면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탑 10 안에 들었으면 더 멋졌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지금 손흥민의 페이스는 발롱도르 후보에 들어갈 정도로 좋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스코카에 따르면 토트넘이 30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해 구단 기록인 32경기에 다가갔다. 토트넘은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토트넘은 30경기에서 60골을 넣어 경기당 2점을 찍었다. 손흥민은 이 기간 중 16골을 넣어서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면서 토트넘 레전드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축구 선수라도 발롱도르 수상은 꿈이자 목표일 겁니다. 현재 잘 나가는 음바페와 홀란드도 수상을 노리고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번 시즌 손흥민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선수비 후 역습, 팀 컬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침투랑 슈팅 원툴이라면서 전술을 많이 탄다는 혹평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엔지에 감독의 공격 축구에 손흥민은 완벽히 녹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팀과 콘테의 메짤라 역할을 수행하면서 손흥민이 육각형 공격수로 성장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들은 이런 우승 그리고 발롱도르 포부와는 다르게 역시나 손흥민은 평소에는 겸손했습니다. 에버튼전 승리 후 인터뷰에서도 캡틴이자 최고참인 손흥민이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온 22세 브레넌 존슨에게 사과하는 겸손함을 보였죠. 또한 브레넌 존슨도 유망주답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면서 그 캡틴의 그 선수였습니다. 한국 팬들 앞에서 손흥민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때 존슨이 다가왔습니다. 존슨이 다가오자마자 손흥민은 바로 칭찬부터 날렸는데요. 이 친구가 정말로 잘해줬다. 내가 좋은 기회를 놓쳐서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손흥민이 사과했던 상황은 후반 35분에 나온 토트넘의 역습 장면인데요. 지오바니 로셀소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온 뒤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넘겨줬습니다. 손흥민은 돌아선 뒤에 존슨에게 패스를 줬지만 방향과 세기 모두 적절하지 못했죠. 손흥민은 스스로 자책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손흥민은 나는 내 동료가 득점하길 바랐기 때문에 너무 절망스러웠다. 존슨이라면 득점했을 것이다. 난 존슨이 빨리 골을 넣고 우리와 함께 세레머니를 하길 기대한다라면서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인터뷰를 마치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존슨은 남아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골을 넣고 싶은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에서 뛰고 있을 때 10에서 15경기를 앞에 내다보면 다른 좋은 선수가 나 대신 뛰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경기에서 득점할 수 있는 위치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 나한테 찾아온 기회에 만족하지 않는다. 골을 넣어야 했다. 에메르송 로얄이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다. 내가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먼저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캡틴 따라서 선수들도 이렇게 마음가짐이 겸손하게 퍼지는군요. 존슨은 손흥민처럼 동료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망과 겸손함을 동시에 지닌 손흥민이라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발롱도르? 토트넘 만약에 리그 우승시키고 손흥민이 득점도 펑펑 터뜨린다면 꿈은 아닐 겁니다. 정말 EPL에서 역사적인 선수가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네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서 저는 새벽에 작업하고 일어나서 또 작업하고 참 외로운 하루입니다. 동생 외롭지 않게 댓글 많이들 달아주십시오. 형님 누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